미국 산업계라는 거대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 바로 J. 피어펀트 모건인데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는 데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그리고 권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에 한 사람이 나라보다 더 힘이 세진다면 JP 모건의 삶은요, 이 질문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하나의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힘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던 시대, 그 한복판에 바로 모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 후반의 미국 산업계는요, 정말이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어요. 낭비적이고 서로를 파괴하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인 경쟁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당시의 한 저널은 이런 상황을 두고 범죄적 경쟁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여기 인용문 보이시죠? 이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개싸움이었다. 특히 철도 산업이 그랬는데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JP 모건은 다른 자본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건설자가 되고 싶어 했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경쟁자를 스펀지처럼 그냥 쭉 빨아들여서 흡수해버리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모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망가져가는 자산들을 다시 조직하고 수리해서 안정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기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어요. 파괴가 아니라 재건, 그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례로 올버니 앤 서스커헤나 철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주 격렬했던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법정 다툼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점점 격해지더니 2단계에선 금융가인 짐 피스크 같은 사람이 물리적인 폭력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다 서로의 철로를 막 뜯어내고요. 마침내 4단계에서는 터널 안에서 열차를 일부러 정면으로 충돌시켜서 대규모 난투극까지 벌입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완전 전쟁이죠? 그럼 모건은 이 미친 전쟁을 어떻게 끝냈을까요? 그는 양쪽 철도회사 사정들을 자기 요트인 코르세어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합의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내린다고 사실상 감금을 해버렸죠. 결국 그들은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혼돈을 개인의 힘으로 강제해서 질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모건의 방식이었어요. 자, 이제 무대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한낱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모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895년 2월 미국 재무부 금고에 남아있던 금의 총액입니다. 900만 달러. 딱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마디로 국가부도가 코앞에 닥친 겁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었습니다. 1895년의 재무부 위기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의회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계속 미국의 금을 빼가고 있었죠. 대통령조차 손을 쓸 수가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건이 나섭니다. 그는 남북전쟁 때 만들어졌지만 모두가 잊고 있던 낡은 법률 하나를 찾아내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정부가 금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는 즉시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을 싹 모아서 일종의 금융공맹, 즉 신디케이트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의 힘으로 금을 조달해서 정부에 공급하죠. 이 거래 하나로 파산 직전의 미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모건 철학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한 결합의 최종 형태, 바로 US 스틸의 탄생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철강의 왕 앤드류 카네기가 새로운 공장을 막 지어서 파멸적인 가격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업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철강 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모건의 해법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결합이었죠. 1901년 그는 카네기의 철강 제국을 통째로 사들여서 자본금 14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 US 스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걸로 파괴적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산업 전체의 안정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거대 기업의 원형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모건은 혼돈의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에는 대가가 따랐죠. 바로 한 개인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가 만든 경제 제국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02년쯤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철도 시스템에 모건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어요. 아래 총계를 보세요. 총 연장 길이가 5만 5천 마일, 자본금이 30억 달러가 넘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미국 경제의 대동맥을 틀어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모건은 혼돈을 정리하고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 개인이 그토록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힘을 휘두를 때 그 힘을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할 겁니다.